남 앞에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했던 것을 다 이야기하지 못할 때도 많죠. 오늘은 그에 대한 화술 상담 준비했습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자주 뵙게 돼가지고, 좀 불편하실 수도 아니에요. 그렇죠?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정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뭐, 흑곰이라고도 많이 불리는 편입니다. 지식을 얻은 흑곰? 뭐 그런 브랜드가 또 있어요. 이제 제가 블로그를 운영 중인데, 이제 독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혜를 가진 흑곰. 네. 쳐서. 네, 거기까지 하고요. 네, 지혜를 가진 흑곰님, 정현 씨께서 오늘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나 이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때, 제 나름대로, 뭐, 예를 들면 A부터 Z까지의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차례대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발표를 하다 보면은 제 속 안에 있는 조급함?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것들 다 못 보여주고, 중간중간에 내용들이 좀 빠지면서, 그 발표의 질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발표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게 어려워가지고 좀 상담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워크숍을 진행하다가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고민이 생긴 것도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런 고민들,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항상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건 너만의 고민이야. 혹은 그건 보편적인 사람들의 고민이야. 이런 답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정말 100% 보편적인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이거는 고민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발표장표, PT장표를 만들잖아요. 이제 발표장표를 띄우는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지만 실제로 우리는 저걸 이용해서 힌트를 얻는다. 가 되잖아요. 물론 그걸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들의 시각적 이미지를 줘서 나의 발표를 이렇게 딱 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는 힌트 이게 보려고 만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민은 실제로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스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런 강연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이 책이나 이런 걸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 큰 공터에서 연설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지식이 전달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그러면 그 같은 연설을 수만 번 한단 말이에요. 수만 번까지는 안 되려나? 아무튼 그런 경우가 생길 거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상 같은 것만 하냐? 그렇잖아요. 새로운 걸 해야 돼. 머릿속에 있는 거 새로운 거를 PT 장표 없잖아요. 책을 읽을 수도 없어. 맞아. 그래서 그때 나온 게 기억법 훈련이에요. 기억법 훈련. 그래서 그때 나온 기억법 훈련들이 뭐 셜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기억의 궁전이나 이런 게 그때부터 있었던 훈련이에요. 비슷한 개념들의 기억법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 건 첫 번째는 그 고대 철학자처럼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걸 하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문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들어가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을 거라고. 그 키워드들을 외우는 거. 근데 그 키워드들을 그냥 외우면 안 외워지니 얘네를 연관시켜서 뭔가 해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훈련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 멘트가 우리가 보는 것이 진실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만약 한다면 마지막에 이제 진실이라고만 가고 처음부터는 VR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VR로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아마존에서 VR로 쓰는 예시를 들고 그 다음에 VR로 직장을 하는 예시를 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진실로 한다 그러면 VR을 쓰고 아마존을 탐험하다가 아마존에서 사무실을 발견한 거야.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오아시스인 거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일종의 기억의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봐봐요. 이걸 머릿속에 떠올려봐. VR을 쓰고 정글에 갔어. 정글에 갔다가 거기서 딱 멀리에 사무실이 보여. 딱 들어갔는데 오아시스처럼 착 사라져. 진실이 아닌 거야. 이걸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내가 이걸 갖고 강연할 때 이 그림을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 VR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하다가 아마존이 있어요. 정글 얘기 나오는 거야. 정글 얘기하고. 근데 사무실에서도 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보이는 건, 자, 마지막으로 이게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얘기를 할 때 준비할 수가 없으면 키워드들을 가지고 기억의 방을 만들어서 하나의, 한 문장으로 전체를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은 문장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기억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물론 준비할 여력이 없을 때 하는 훈련이에요. 네. 준비할 여력이 없을 때는 그림을 그려놓는 훈련이고, 준비할 여력이 있을 때는 그냥 리허설 많이 하는 게 짱이에요. 리허설을 두세 번 해보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밖에서, 근데 만약 즉흥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작가처럼 차례를 기다리면서 스토리를 짜가지고 그걸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면 머릿속에 그림 그리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왜냐면 그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화책을 보면 더 많은 정보를 쉽게 받잖아요. 네. 그게 바로 같은 원리예요. 이게 그림과 그 안에서의 대사들과 설명문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습득이 돼요. 글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려놓는 건데, 이거를 그냥 말로만 막연하게 좀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죠. 근데 처음에 하는 이거를 만약 갑자기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꼭 말해야 되는 그 문장들에서 그 문장들을 상징하는, 문장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지? 단어를 뽑은 다음 그 단어들로 하나의 그 그림을 쫙 그리면, 한 장의 그림이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뭔가 영화처럼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하면 그걸 안 까먹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이걸로 막 노력해서 내가 기억의 천재가 돼야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나는 그렇게 될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냥 재미로 만들어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오면 이걸 쭉 따라가면서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지금 시킬까봐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뭐 아카데미 수상 영화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 기억의 방 속에 들어있어서 연도별로 쭉 외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까먹은 것 같아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손치시네.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옛날에 이런 거 다 했어요. 기억의 방 훈련할 때. 근데 뭐 한번 해보면 재밌죠. 근데 이제 가장 작은 원리는 그거예요. 이제 방을 만든다. 그리고 그 방에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그 그림 순서대로 익힌다. 저는 옛날에 살았던 집이 머릿속에 방처럼 됐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살던 집이. 거기가 이제 2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현관 들어선다, 뭐 안방, 그다음에 작은 방, 부엌, 그다음 안방, 그다음 계단 올라간다. 그래서 10개가 딱 기본 세트고, 거기서부터 늘려가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도 뭔가 생각을 할 때 그림처럼 떠올리지 문장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그림이랑 영상을 따라가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훈련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림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을 때, 그 컨텐츠가 기억이 안 날 때 쓰라는 거지. 이런 이야기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컨텐츠도 없는데 그림만 갖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져요. 이건 안 돼. 근데 기본적으로 뭐 정현 씨는 어느 정도 컨텐츠가 있으면 그 컨텐츠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단어를 갖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단어가 있을 때, 즉흥적으로. 그럴 때는 단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수님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만 딱 하나 던져주면 그걸로 뭐 1시간 강의를 하시잖아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교수님들은. 왜냐면 몇십 년을 똑같은 걸 강의를 했으니까, 대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늘 뭐 하지? 이렇게 쭉 펴보고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쭉 그려가면 그냥 그날 바로 즉흥적으로 들어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확실히 얘기해서 그분들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요. 소장님은 그렇게 하신가? 난 대학에서 강의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3년 됐구나. 그러니까요. 술 먹고 다음날 즉흥적으로 들어가서 하고 막 토론하고 질문하면 모르고 질문하면 너무 예쁘라고. 나한테 감히 질문을 해? 감히 나한테 질문을 해? 넌 다음 학기도 예쁘다라고 듣지 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신고당해. 그래서 제가 F였나? 이러고 댓글 달리고. 왠지 나한테 주더라. 그러면 안 되지. 정현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같은 질문을 했다면 처음에 내가 그냥 그 사람한테 해줄 답은 리허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한번 해보고 빼먹었으면 그걸 채워서 다시 해보고 그래서 완성되는 것. 그래서 그게 체득되는 것.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원래는 기본인데 정현 씨는 이런 훈련에 대해서는 나한테 어느 정도 배웠고 LBC에서도 받고 그러니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더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근데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선발 먹으면 체하죠. 그렇죠. 한 번에 다 하려면 체해. 오늘 우리가 4시간 워크숍 해도 맞아. 예를 들어서 오늘 유머의 기본을 했는데
이게 시작이에요. 지금 유머의 뭐 종류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잖아. 그렇죠. 딱 그 나를 이용하는 유머 하나만 배우는데 이렇게 걸리는 거야. 창의력에 대한 발상만 해도 그것만 해도 4시간이 걸렸어요. 생각하기 너무 힘들죠, 진짜. 그렇죠. 생각해 힘들죠. 네, 오늘도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터져야 워크샵이지. 머리 안 터지면 그거는 놀이고. 이게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머리 터지니까는 이런 날이라도 있어야지 뭐. 잘 또 치료해갖고 또 오시면 또 다음 주에 머리를 터지게 해도록. 농담이 항상 이게 즐거운 워크샵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매주 일요일 1시에 자유로운 워크샵 혹은 실습 진행되고 있고요. 평일에도 이제 세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화술 강좌 그리고 다양한 실습, 심리 모임 등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카페 LBC 방송국 검색하셔서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면 더욱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